자, 유시민 작가가 어제 매불쇼에 두 번째로 출연을 해서 이제 AS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방송 거의 한 2시간 전, 2-3시간 전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치면서 봤어요. 뭐 스크립트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치셨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로 저희가 사실 다른 거에는 거의 안 긁혔는데 사장님이 긁힌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안 봤다고? 이게 기자로서 크레더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대한 손상을 가하는 평가예요. 뭐 우리 보고 구리다고 해도 좋고 조회수가 빈약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열받는 포인트긴 한데 뭐 조회수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근데 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불쾌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는 취재 시작은 정확한 기록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게 체화돼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 이슈 전파사 하려고 거기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 거예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워딩이라는 게 기자들이 막 취재 현장 같은 거 화면 같은 거 보시면 기자들이 막 이렇게 노트북 치고 있잖아요. 그게 기사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을 활자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취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취재 ABC 중 가장 기본인 거고 저희는 그런 걸 대단히 충실히 하고 첫 번째 그 방송에서도 했고 그렇죠. 이제 비판할 때 너네 뭐 받아쓰기만 하는 언론 이렇게 하는데 그 언론 받아쓰는 거 일단 잘해야 됩니다. 네, 받아쓰기가 시작이에요. 일단 받아쓰기가 제대로. 기본이고, 그렇죠. 그게 팩트라서. 네. 그 팩트를 기반으로 추가 취재를 하고 확인 취재를 하고 이런 것이죠. 활자화가 안 되면은 전파가 안 돼요. 네. 활자화가 안 되면 뭐 어떻게 전파를 할 겁니까? 그럼요. 네. 분석도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구조화시킬 예를 거예요? 들면은 유시민 씨가 그렇게 좋아하는 뉴미디어가 뭘 갖고 방송을 합니까? 네. 활자화된 정보들이 없으면요. 그거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업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제도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 발언 위주로 쳤는데 12,000자가 넘더라고요. 팔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기자한테도 공유를 하고 오늘 방송 준비를 했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 발언 뭐가 문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어제 매불쇼에서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물론 자기 발언 때문에 일어난 파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권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가졌다면 내가 한 것은 영향력이다. 나는 비평가일 뿐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다. 네. 그런 영향력이지 내가 무슨 권력을 가졌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유시민 씨의 논평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 어떤 그 비판의 기준이 되는 그 정의를 자기가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 뒤에 뭐가 문제라는 식인데요. 권력자 발언을 보면은 일단은 권력이라는 걸 본인이 먼저 정의를 하잖아요. 네. 상대방에게 강제로 뭘 하게 하려는 힘을 권력의 고전적 정의라고 본인이 말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권력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의 반박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막스 베버식 그 권력이거든요.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살다가 가신 분인데 살다가 가신 분. 이제 협의의 권력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현대 사회는 맞지 않는 권력 정의입니다. 근데 유시민 씨를 저희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비판할 때 권력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되게 고전적인 정의의 권력이 아니라 그렇죠. 굳이 가져온다면은 미셸 푸코가 얘기했던 이제 권력 이론에서 이제 미시 권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권력이 막 네트워크망처럼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론 권력을 쥔 사람이죠. 아니까 한국 사회에서. 고전적 정의라고 한정을 지은 거죠. 근데 아니까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치. 당연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도 나가잖아요. 근데 유시민 씨가 저희에 대해서 이제 구리다 이런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댓글 같은 것도 올라옵니다. 김도영 저 갈라치기 기자 올라왔다. 네. 쟤를 왜 불렀냐. 그러면 제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유튜브에 그 민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검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레거시 미디어 그 기자하고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말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여권의 인사들은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권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되게 유시민 씨의 가장 나쁜 점은 이제 굉장히 이제
광의의 권력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유시민 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자신이 정의하는 협의의 권력만을 가져왔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인 거고 장난식 그게 거죠. 기본적으로 정의가 다른 거예요. 같은 권력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맞아요. 그 자신에 대한 비판의 권력의 의미와 그다음에 그 자기가 정의하는 권력의 의미가 다른데 자기가 정의하는 것만 가져와서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대부분의 논평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한국 사회에서 특히 지금 요즘에 권력은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그쵸. 곧 권력이죠. 네,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유시민 작가 그 자체로 그 이름이 가진 담론 권력이 있고 그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헤게모니가 있고 그 헤게모니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 있고 그게 지금 유시민 씨가 가진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유시민 씨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언론 권력과 그치.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그렇지. 드리려고 네. 하는데 본인은 이제 유 작가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한정하면서 논의를 비껴나간 거잖아요. 근데 유 작가는 이제 권력을 강제력의 유무로 판단을 한 거죠. 강제력이 난 없다. 그래서 난 권력자가 아니다. 라는 건데 언론도 마찬가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도 사실 인플루언서예요. 언론들도 영향력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요즘 약간 강제력이 없다고 언론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조선일보도 권력이 없는 거예요. 유시민 그쵸. 씨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 작가 그걸 말대로 비판하는. 따르면은 언론도 사실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그 유시민 씨가 언론 권력이라고 비판했을 때 그 권력은 그 자신을 향한 비판의 권력과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언론 권력에 대해서는 광의의 의미의 권력이란 비판의 잣대로 그치. 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의 권력은 굉장히 굉장히 협의에. 협소의 의미로 좁히는 거잖아요. 그 언론은 강제력도 없었는데 왜 그렇게 그동안 비판을 해왔는지 모르겠거든요. 인플루언서를 왜 그렇게 그렇죠. 비판을 해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인서트 준비한 게 있어요. 네. 1번 인서트요. 이게 과거에 유시민 작가께서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견제할 수 없어요. 근데 같은 동업자들이라 견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물이 된 거죠. 이게 2010년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2020년이네요.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의 협잡에 대해 특단의 조치 없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지난해에도 아니죠. 2년 전에도 언론은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공포를 주는 권력 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 작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권력은 유 작가가 언론 권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언론이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어떤 담론의 형성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언론 권력이라고 규정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말에 비추어 보면 본인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최근에가 아니라 2002년에 본인이 올렸던 칼럼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언론 권력이라고 하느냐.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무기로 정치 권력의 탄생을 지원하거나 자기의 입맛대로 길들이려 했다. 이게 네. 본인한테도 해당하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저 오히려 저는 무슨 글 생각이 냈다는 들었냐면은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저희를 샤라웃 해줬잖아요. 네.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권력 관계였으면은 저희가 레고시잖아요. 한국일보가 유시민을 호명을 네. 했을 때 난리가 나야 되는데 유시민 씨가 우리를 호명해 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다 그럼 올려오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권력 관계가 이미 뒤집어졌다라는 그치. 거예요. 네. 아니, 저희가 하발인 거예요. 아니, 맞아요. 유시민 작가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언론이 그러니까 레거시 유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재래식 언론을 누가 보느냐 유튜브만 보면 된다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유 작가가 낚시를 하시다가 글을 쓰시다가 편한 시간에 자기가 말씀하고 싶을 때 마이크 잡아서 나올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유튜브 300만 구독자가 자신한테 출연 요청을 해온 것, 이 네. 모든 것들이 다 권력입니다. 그런데 매불쇼가 저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불러요? 권력이 없으니까 하발이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영향력이 강하다면 부를 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향력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안 네, 부르는 레거시 기자는 거기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정주 매불쇼. 선배 이정도 나가죠. 종종 아, 나가죠. 이정도 정정도 나가고 나가는 종종 나가는 분들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유시민 작가는 그런데 어쨌든 정치 평론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과거에 벌써 2번이나 했어요. 이제 2020년 4월 총선에서 자기가 그 180석은 충분히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진짜 그즈음 예측이 거의 맞아 떨어지니까 그 이상 할 수 있었는데 내 말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러면서 앞으로는 그 말 하지 않았으면 더 의석을 더 얻었을 거기 때문에 정치 비평 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2022년에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명예훼손 네. 그 법적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가 알릴레오에서 유튜브죠. 그 자신이 하는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냥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벌금형,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법적 분쟁하는 와중에 노무현 재단에 이런 약간 이렇게 자숙을 선언하는 글을 올리거든요. 거기에 어떤 구절이 있냐.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과를 하면서 확증 편향에 빠졌다.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뒀는데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월에 아마 쓴 글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 사회부 있을 때 저 사건을 저 공판을 제가 취재를 했었어요. 예, 그래갖고 기사를 쓴 것도 있는데 유시민 그게 정의인가 한동훈 명예훼손 징역 1년 구형. 근데 저 기사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이건 좀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저 기사 보면 이렇게 유시민 씨의 최후 변론을 제가 되게 길게 썼습니다. 그냥 1년 구형하고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다고 원래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저 한 4달락으로 썼잖아요. 잘 네. 없잖아요. 네. 4달락으로 썼는데 유전 최후 변론에서 뭐 이종재 전기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그런데 제가 단편적 정보를 확증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나와 다툰 상대를 악마화하는 오류에 빠진 것 같다면서도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 그렇게 하면 정의가 서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저는 이 말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저는 어떤 종류의 말을 해갖고 징역을 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벌금형은 네.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그래갖고 저는 저렇게 많이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런 역할도 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저 발언을 기록을 해두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사라지는 유시민의 거예요. 그렇죠. 억울함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 법적 그 처벌의 문제점이 네. 드러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권력자 관련해 가지고요. 유 작가께서 배워야 될 분이 계셔서 제가 모셔봤습니다. 인서트 3번 띄워주세요. 누군가요?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권력 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본인은 이제 권력자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을 권력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 작가께서도 우리 정청래 대표랑 화해하셨으니까 말씀을 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자숙을 선언한 글 이거를 제가 다 지금 본인이 다시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굳이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면은 네. 내재적 접근을 하는 거야? 정치적 비평이 아니라 사회학적 현상에 대한 이번에는, 틀을 제시한 거죠. 정치 비평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그렇게 거다. 강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치 비평이라기보다 이건 광의적인 의미에서 사회학적으로 접근한 거다. 이렇게 정치 얘기할 수 있는 비평을 거죠. 한 게 없어요. 뭐 정치 권력 무슨 ABC잖아요. 정치적 이런 거 한 거 아니고 그냥 사회 아니면 뭐 수학일 수도 있지. 그치. 기초 수학일 수도 있죠. 집합론. 네.